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무전공 입학에 대해서 설명하면, 왜냐면 무전공 입학도 올해가 지금 선발을 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공 역량에 대해서 여태까지 학생부 대체 서식을 준비하던 것처럼 하면 되지만 또 무전공 입학 학생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이 학생들은 지금 전공이 없다, 뭐 그렇지만 전공이 없는 것보다는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전공을 우리가 1년 공부한 다음에 사실은 서양에서는 하이스쿨 과정과 대학 과정에서의 어떤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진짜로 내가 뭐를 공부해야겠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그 전공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1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세상이 발빠르게 지금 굉장히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경쟁이라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거든요. 이제 경쟁을 통해서 상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쟁을 통해서 여러 내 주변의 것을 내가 무찌르고 가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고 구조에서는 사실은 더 나은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힘들죠. 그런 의미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수능보다는 다른 어떤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의대에서도 학생들을 뽑고 또 다른 학과에서도 뽑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수능의 경쟁, 어떤 타인을 어떤 그 내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타인과 상생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나누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타인의 것을 같이 융합시켜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생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은 이것이 힘들다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교육 체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노력이 되고 준비가 된다면 대학의 입장대로 분명히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어떤 생각의 구조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더 세상이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 않은가. 이제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좀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무전공 입학 같은 경우는 전공이 없으니까 탐구력, 학업 부분에서의 탐구력 부분을 학생부에서 혹은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대 전공에서 지역 인재는 수능이 아니고 수시가 80이다. 또 그래서 수능으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 점수가 잘 되지 않는 직장인이나 또 나이가 좀 있는 N수생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서울권에 있는 고득점자 수능권자 학생들이 지역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힘들다. 잘 돼 있지 않으면 수능 점수가. 그래서 기회는 뭐다? 작년, 재작년에 지역 인재를 의대를 준비한 학생 중에서 내신이 2점대 초반이나 혹은 2점대 한 3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생기부가 의대 생기부가 잘 돼 있는데 떨어졌다. 작년, 재작년에 올해 필히 지역 인재 의대 수시를 필히 시험을 봐라. 올해는 준비를 좀 하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이걸 근거로 작년에 제가 공부 가르친 학생이 복귀한 문제 갖고 다는 못하죠. 그것도 이제 아직 문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아직 그 복귀한 문제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좋은 의미에서 보시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는 못하고요. 아무튼 몇 개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취입학 학생 입학 전형 수시 정시 모집 교직 적성을 했어요. 교직 적성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대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데 사실 저는 의대, 교대 이렇게 굉장히 전문화돼서 하는 강사인데 의대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대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경영학과에 대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범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찍어서 좀 더 교대나 사범대를 할 거고요.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대도 제가 시간이 되면 보고 문제들은 다 있어요. 저한테 있으니까 질문들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4학년도 대학 신입학 입학전형 수시 정시 모집 적성 인적성 의과대학이죠. 의대예요. 1번. 자, 서울대학교 MMI 면접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체력이 돼야 돼요. 서울대학교는 다른 의대, 뭐 이제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심도 있는 성균관대학교라든가 경희대학교라든가
또 중앙대학교라든가 이렇게 신입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MMI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대학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죠. 60분을 우리가 소요를 해서 문제가 첫 번째 제시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9가지 문항을 골라서 뭐 지금 한두 문항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해결해 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뭐냐? 체력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내가 경험이나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에 있는 에피소드 내용들이 충분히 이 9가지의 제시문 안에 내가 그 경험이나 나의 어떤 관점들을 넣어서, 왜냐하면 이제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이 여기 옆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거를 제시문을 봤을 때 이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경험들은 어디서 근거를 갖냐?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아이비리그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의대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영학과나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들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갖고 9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나의 장점들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더구나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의 어떤 평가 방식은 성장하는 과정을 입학사관들이 보기 때문에 성장 과정성이 보이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경험과 한두 가지의 프로젝트의 에피소드를 갖고 서울대학교 MMI 면접을 준비하기는 힘듭니다. 합격하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 나이 또래 학생들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사로서의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납니다. 흡사 이것은 인문학과 면접의 문항들하고도 매우 비슷하고 이것이 서울대학교 MMI 면접의 수준입니다. 자, 다른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4번 문항을 볼게요. 전국시대 위나라 관리인 방총이 적대국인 조나라, 위나라 태자를 호위하여 같이 인질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방총이라고 하는 관리가 적대국인 조나라로 위나라의 왕자를 호위해서 인질로 갔대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떠나면서 위나라 왕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위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위왕을 만나 방총이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 믿으시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겠네. 위왕이 대답했다. 방총이 또 말했다. 두 사람이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반신반의 하는데 라고 또 위왕이 말했대요. 방총은 다시 그러면 세 사람이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야 물론 믿고 말고 하고 위왕은 서슴없이 대답했대요. 방총은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났습니다. 적대국인 조나라로 떠났고 이후 태자는 위나라로 들어갔지만 방총은 위나라에서 볼 수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시문을 냈어요.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잘 준비했던 학생들, 본인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생기부의 세특이나 생기부 대체서식의 프로젝트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에 접목시켜야 되니까. 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기해서 왜 방총이 위나라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가 이제 문제였어요. 물론 이 문제는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표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들어왔어? 여러분들 한번 이걸 지금 서울대학교 MMI 또 뿐만이 아니라 의대 지금 면접을 준비하는 편입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이걸 좀 보면서 내가 과연 의대를 준비한 어떤 그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의 어떤 프로젝트 내용들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나라면 대답을 하겠는가? 중요한 건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의사가 되는 어떤 관점에서 대답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 보면 위 지금 그 제시문의 요점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뭐 위나라에서 볼 수 없었다. 또 태자는 돌아왔지만 방총은 위나라에서 볼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제시문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의 과정 속에서의 노력들을 갖고 그 경험을 갖고 자신의 얘기를 이 제시문에 녹여서 할 수 있는 논리력과 의식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생각 좀 해보시고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생각이 나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자, 어떻게 이걸 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서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 여기서의 어떤 그런 가장 큰 핵심은 사람마다 다 보이는 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다수가 갖고 있는 어떤 거짓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돼서 우리가 환자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이제 의사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어떤 치료를 하다 보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어떤 그 갖고 있는 왜곡된 현실 또 갖고 있는 왜곡된 지식을 갖고 근거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겠죠. 의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문제점,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 그 어떤 구조를 보면 방총이라고 하는 사람과 위양이라고 하는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면 방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위나라의 위나라의 위양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돌아왔다, 돌아올 수 없었다는 내가 스스로 이제 보면 돌아올 수 않았다, 혹은 정말 상황에서 돌아올 수 없었다. 이 고사성어를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딱 고사성어에 입각해서 말하지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고 MMI 면접의 평가 그 항목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의 경험들을 갖고 자기의 목소리로 타인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의대의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창의적인 학생들한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다는 겁니다. 이 고사성어는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지만 그걸 갖고 내가 생기부와 생가되고 대체서식을 성장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겪었던 정말로 말도 안 됐던 다수의 어떤 편견과 시각과 거기에 내가 의사로서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맞섰던 했던 어떤 경험들이라든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라든가 실제로 의대 편입을 보면 자소서와 학계서가 있고 뭐 신입에는 이제 자소서라는 게 없어졌지만 편입만 봐도 자소서와 학계서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면 그 어떤 한 개인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주관적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너가 의사가 되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와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고 실제로 생기부 대체서식 같은 대체 활동 증빙 서류들이 편입에는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우리가 학부에서 준비한 편입은 이제 3학년 때 하는 건데 했던 부분들이 다 생계부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부 대체서식,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처럼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본인이 했던 연구, 본인이 의사로서의 생각했던 진로를 잡아서 했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A라는 의료 관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대중의 편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요점에서의 문제점이고 이 제시문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대중의 편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 문제점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고 실제 MMI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서 그 문제를 갖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한두 마리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그것이 진전된 질문의 진전성이 있는 학생들 또 부분들이 맞게 포인트에 맞게 본인의 생각들을 논리 정연하게 잘 얘기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명확하게 제가 예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가리키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의적절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다는 못하지만 하나 정도만 더 보면 자, 뭐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문제였죠. 자, 예술가 데미안 호스트는 나비 수천여 마리 몸통을 제거하고 날개만 사용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강렬한데 나비의 날개를 제거하고요. 수천여 마리의 몸통을 제거하고 날개만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술가 바르코 에바리스트는 트라폴 미술관에서 헬렌이라는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 안에 지금 금붕어들이 지금 붕어들이 물 안에 지금 믹서기 안에 있어요. 이 작품은 물이 든 10개의 믹서기 안에 살아있는 금붕어를 넣어놓고 관람객이 믹서기 작동 버튼을 자유롭게 누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르겠습니까? 안 누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거보다 시간이 없다면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8 볼게요. 명확한 일성에도 불구하고 발평등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고 많은 개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 잘 보세요. 명확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질성이라는 건 다른 거죠. 이게 논술하고는 약간 달라요. 논술을 하다 보면 의대 MMI도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MMI와 논술은 다릅니다. 논술은 그 출제자가 이미 생각해 놓은 답이 있어요. 그 답으로 출제자가 는 제시문을 잘 활용해서 그 답을 향해 가는 기술을 배우는 게 논술은 기술로서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대학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술을 잘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MMI 면접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MMI 면접에서의 생각의 사유는 내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의대면 의대, 교대면 교대, 사대면 사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내가 생각하는 내 진로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내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실제 경험들. 그것이 단순히 봉사활동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프로젝트예요. 현대 학종의 입시는 무조건 경쟁력 있는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해외고 검정고시 그 국제학교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서식을 보면 활동 증빙란에 보고서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내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글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의대를 가는데 내가 의사를 띄워놓는 능력이 있어. 이 케이스도 안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 거지 의사인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이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노력들이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너무 주관적이다. 능력에 대한 퀄러티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갖고 수능을 안 보니까 내신과 이 능력을 갖고 내용을 갖고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이 MMI 면접 안에 누가 가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생각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보세요. 논술하고 달라요. 이건 내 생각을 어떤 관점에서 자유자료대의 어떤 목표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제시문에 녹여서 독특하면서도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냐 이 게임이에요. 자,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고 많은 개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 말이 어렵습니까? 복잡한 개념이에요. 평등은 많은 인디비듀얼 개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요구. 이 도덕적 요구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개인들이 평등이라고 하는 복잡한 도덕적 안에 수용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명백한 이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볼게요. 사람들은 차라리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평등을 동일성으로 대체해본다. 왜 그럴까요? 명백한 많은 개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겠거나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내 주변 생활에서 경험에서 얘기하면 어쨌든 내 개인적인 것을 다 그렇게 갖춰서 가면
너무나 이게 복잡해지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통치하는 어떤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개인을 뭘로 놓는 겁니까? 그냥 평등이라고 하는 동일성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게 대체해버린다. 근데 의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보세요. 환자 개인 개인의 어떤 치료와 환자 개인 개인의 어떤 그 소통이 중요한 의사가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지금 그것보다 좀 더 선이 넘어서 깊숙이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 이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중강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보기 있게 인지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을 좀 잘 타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환자 개인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는 단지 생태학적인 특성만이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고 마음의 나머지 인간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동물하고의 오랜 생활의 어떤 관계성을 갖고 같이 동물과 생활을 해보면 동물이라고 해서 전혀 감정이 없는 거 아니죠. 다시죠. 특히 수리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보면 동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 보면 동물이라서 인지를 못한다? 동물이라고 해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못한다? 아니죠.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는 특성, 이게 마음의 나머지 조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조건 하나, 다른 비유전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인류는 줄쳐보세요. 생물의 세계에서 예외적인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도 생물이죠. 여기서 예외적인 존재라는 것은 동물도 생물이죠. 예외적인 존재라는 것은 동물을 동물로 바라볼 땐 정말 동물이지만 동물과의 실제 생활을 통해서 관계성이 형성이 되면 동물도 충분히 감정을 갖고 말은 못하지만 그 동물마다의 객체의 뭐가 있습니까? 성격이 있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충분합니다. 동물도. 그거를 보고자 하는 뭐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의 자세만 있다는. 이게 지금 의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일관된 세상에서 묶여져 있는 이 답답한 다수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또 의대뿐만이 아니고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인문학과 마찬가지고 잘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쌍둥이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와 동물의 비형태적인 특성을 유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편리에 따라 무시해버린다. 그렇게 명백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한 이데올로기는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세요. 과연 내가 내 어떤 근거 없이 여러 면의 평등이라고 일관된 다수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목소리를 갖고 내 것을 사람들과 소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인간의 개별성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따라와야 돼요. 서울대학교를 수능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그리고 그 전에 이 문제도 따라와야 되지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경험들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성 없이는 서울대학교 의대 절대 갈 수 없어요. 인간의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자마자 평등에 대한 지지도 똑같이 뒤섞여 사라진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또 문제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요지가 뭘까요? 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면은 인간이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를 자신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학생이죠. 지금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본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구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본인의 경험 속에서 생계부 대특과 세트, 생계부 대체 서식의 활동 증빙 자료에 있는 그 내용 본인이 써도 될 거 아닙니까? 활동 증빙 내용들을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에피소드에 대한 것을 갖고 문제를 받았을 때 본인이 더 잘 이걸 통해서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의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물론 문제에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소식 이런 말은 안 나요. 하지만 그 근거는 생계부의 생특이죠. 주된 영역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그 다음에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소식입니다. 그러니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소식이 왜 중요한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틱틱타카 하면서 작년에 붙은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공개라는 건 어떤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저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다른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런 것을 원하는 우리 학부모 학생들한테만 간다고 하면 뭐 저도 근데 이것이 다른 그 변수의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중들을 향한 이런 강의에서는 이 강의들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공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또 한번 공개가 되면 다 제 걸 갖고 따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다 서울대학교 그 홈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생각들은 또 준비를 한다면 뭐를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몇 개월에 걸쳐서 이 능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학원가에서 보면 그 입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1차 합격생이 되면 2차 하는 순간이 한 달도 안 돼요.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고 의대 면접관을 만들어서 이걸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똑같은 학생들한테 본인이 만든 모범 답안을 암기시키고 학생들은 가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암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앵무새처럼 그렇게 읊는데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서 바라보는 요점에 대한 것이 이미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 시간에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없다고 해도 남이 말한 것을 외워서 말하는 학생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서울대학교 의대, 연세대학교 의대 MMI 면접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쯤에는 이것이 이미 정리가 돼야 되는 시기예요, 사실. 이것을 지금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순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올해가 많이 안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 준비하는 학생들 이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 작년에 내신이 2점대 초반인데 생기부도 다 잘 됐는데 내신 때문에 지역이 이제 지방의대에서 떨어졌다. 일반고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능은 좀 하기가 지금 남아있는 4개월, 5개월 갖고 힘들다. 다시 한번 면접과 서류를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셔도 남아있는 4, 5개월 동안에 지역인재 의대를 이번 연도하고 내년까지는 꼭 트라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의대 정말 겉핥기식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고요. 또 더 좋은 내용들 갖고 시간이 되는 한에서 또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4개월 반 정도 남았죠. 지금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을 잘 준비하셔서 남이 간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내가 맞는 방향이다. 내가 남과 다르다면 그걸 택하셔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권현 선생님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